얘들아 안녕. 오늘은 스님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자기장은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어봤죠?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죠?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데요.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막대 자석이죠? 근데 자석 주변에는 보면 어떤 힘이 느껴지죠? 이렇게 가까이만 가도. 그리고 이게 붙이지 않고 가까이만 가도 이렇게 달라붙죠. 그거는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석 주변에 자기장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주위에 놓은 자침의 N극, 이게 나침반이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이 자침,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아무래도 자석에서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고 자석에서 가까워지면 자기장이 세지겠죠. 또는 자석의 크기가 커지면 자기장이 세기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막대 자석인데요. 막대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이런 모습이 생기는데요. 뭔가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타원형의 모습이. 이거를 선생님이 실제 실험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텐데요. 이건 철가루를 놓은 거고, 이거는 막대 자석 주변에 나침판을 놨더니, 이런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일정하죠.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요. N극이 이렇게 나오죠. 나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도 N극에서 나와서 N극을 나침판에 빨간 그 자침 N극을 따라가면 이런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고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데요. 직선 도선 위에 나침판을 놨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N극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를 덴마크의 과학자 웨레스테드가 우연찮게 발견했다 그래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 나침판을 놓은 게 아니라 자침이 돌아가는 걸 발견하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직접 실험을 선생님이 이것도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이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자침이 움직입니다. 그거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쉽게 말하면 자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자기장을 미친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도선 위에 나침판이 있는 거랑 도선 아래에 나침판이 있는 거랑 나침판의 N극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를 흐르게 하면 나침판의 자침이 회전한다. 자, 그래서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긴 자기장의 모습과 방향인데요. 직선 도선으로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원형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직선 도선 주변에 철가루를 뿌린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림을 나타낸 건데
자침을 N극이 가는 방향을 따라 그리면 이렇게 원형이 되죠. 근데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많이 주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펴서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이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선이라 생각하고 도선이죠.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 네 손가락으로 이 도선을 감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면 되는 겁니다. 또는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류가 가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 전류는 전지에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죠. 그거를 보고 이 손가락 방향을 정하고 자연스럽게 네 손가락을 돌려주면 이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선이 이렇게 직선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약간 휘어진 원형 도선도 있을 텐데 이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럼 자기장의 모습과 방향을 찾는 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원형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류가. 그 주변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보이고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이것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치면, 자, 이쪽에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간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방향 찾았죠? 자,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하면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또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면 자기장의 방향. 반대로 전류가 올라간다. 이렇게 했죠. 거꾸로 여기서 전류가 올라가면 전류가 올라간다.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 자기장의 방향.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이게 철가루를 뿌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요 원형 도선 안쪽으로 지금 자기력선이 이렇게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원형 도선이지만 이 부분을 떼고, 이 부분을 떼고, 이 부분을 떼고 직선 도선이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끝났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인데 자석과 같은 물체 주변에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 가까이만 가도 이렇게 달라붙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자석뿐만 아니라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도선이 있고 이 위에 나침판이 있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 자기장에 의해서 이 나침판의 자침이 움직이거든요. N극이.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써보자 이런 걸 많이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북, 동, 서, 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선생님 또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침판 밑에 도선이 있죠. 나침판 밑에 그림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동심원 모양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지금 동쪽으로 자침이 움직일 겁니다. 이건 동쪽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도선 밑에 이 나침판을 두면 방향이 거꾸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서쪽으로 나침판이 자침이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해 나침판 자침이 움직일 때 나침판의 자침이 크게 움직이게 하려면 자기장이 세야 되겠죠. 자기장이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류를 세게 흘려주든지 아니면 나침판과 도선 사이가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자석이 커지든지 이런 게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PPT로만 설명했는데 간단한 실험 같은 것도 실험을 해서 여러분 실험을 하는 대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참 잘했습니다.